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단계 첫 수업으로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한글 고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년 전으로 그 수업을 일단 되돌아가서 한글 고체부터 다시 2단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한글 고체를 다룬 것은 초등, 중등 학교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글 고체의 원리와 현대문을 쓰는 기본적으로 8자 이내의 글씨를 현행 글꼴로 썼습니다. 그래서 약 25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그 중등 과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서예를 어떻게 바르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글 고체는 굵기가 일정하고 수평 수직으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기본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중등 학생들, 중학생들 가르쳐 보는데 상당히 빨리 체득을 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간과 행간을 잘 맞추고 수평 수직을 제대로만 그어주면은 비교적 궁체에 비해서 쉽게 짧은 시간에 체득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글자를 가로 세로 정사각형 안에 자간을 행간을 그 비율을 잘 맞춰서 긋게 되면은 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예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한글 고체의 기본 바탕 위에 우리가 예술적인 창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썼던 한글 고체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 안에 글자가 복잡든지 길쭉하든지 납작하든지 간에 맞추어 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글 고체의 가장 초기 형태인 월인 청강지곡의 원리에 근거해서 쓴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개 있는데 왼쪽 것이 한글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반포한 1447년에 용비 어천가거든요. 여기 아주 한글을 만들고 제일 먼저 쓴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월인청강지곡입니다. 1449년 2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요 두 개의 대표적인 한글 글꼴을 보면은 차이가 2년 차인데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비어천가는 목판본입니다. 목판본. 전체가 한 판입니다. 나무 목판본에 새겼기 때문에 글꼴이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지 않고 긴 글씨는 길게 되어 있고 납작한 글씨는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2년 뒤에 출간된 월인청강지곡은 보시다시피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금속으로 된 활자입니다. 활자를 해서 식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의 평이상 가로 세로 일정하게 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글씨가 키가 크든 작든 정사각형 안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씨의 제작상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글씨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글자의 키가 일정하지 않죠. 폭도 조금 일정하지 않지만은
특히 리을자 들어가는 것은 가로보다 세로가 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바자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글자가 가로 세로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 원인 청강지곡에는 글자가 간단하든지 간에 종성이 없어도 길이가 가로 세로를 정사각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거의 동시기에 두 개의 글꼴을 봤을 때 활자로 썼을 때는 정사각형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리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획과 획 사이가 좁게 돼 있고 또는 이런 기자 같은 것도 이렇게 너무 길어서 자연스럽지를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판본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정하게 활자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교적 붙어 있지만은 이 글씨는 글씨의 길이도 차이가 있고 이 사이도 비교적 원칙이 없이 비교적 전체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판본을 보는 거와 우리가 화선지상에서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기초적인 관점에서는 가로 세로 일정하게 하는 이 원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1단계에서는 그 글꼴을 가르쳤고 우리가 화선지에 쓸 때는 어떠냐 글씨가 좀 미을자가 특히 들어가는 이런 것은 좀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받침이 없는 글씨는 좀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글씨를 써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화선지상에 쓸 때는 이 글자의 폭은 일정하게 주되 글자의 길이는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리을자가 들어가는 것은 좀 자형이 길게 되고 받침이 없는 그런 글씨에는 비교적 납작한 글꼴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거의 같은 시기의 글씨를 보면은 이 용비어천가는 조금 보면 글씨가 조형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만든 사람의 아마 글씨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글씨의 예술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 용비어천가보다는 다소 가로 세로가 일정해서 전체적인 구성의 문제점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조화가 월인청강지곡이 더 낫기 때문에 월인청강지곡을 한글 고체의 대표적인 법첩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문을 쓸 때에는 옛날에는 자와 자 사이를 띄어쓰기를 안 했죠.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이를 다 붙어서 이렇게 방점은 찍힌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있죠. 동그라미가 찍힌 것은 여기서 문단이 꺾인다 하는 그런 참조가 된 것은 있지만 띄어쓰기를 조금 하는 것도 현대문을 쓰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있는 데를 살짝 띄워주면은 감상하고 읽는 사람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현대문을 쓰는데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글씨에서는 장법이라는 게 있죠. 장법이란 것은 글씨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그것도 있지만은 이 글씨와 글 사이에 있죠. 행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가 어느 정도 띄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활자본이고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비교적 이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옛날 책에는 줄이 쳐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줄이 없는 경우는 글자와 글자 사이를 실제로 쓸 때는 조금 띄어 쓰는 것이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이에 쓸 때는 자간과 행간 사이를 자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그 사이를 조정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체적인 장법을 보면은 여기에는 한자가 밑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한자가 왼쪽에 그 한문이지만은 왼쪽에 이렇게 한자와 한글이 분리되어 있고 이거는 한자와 한글이 같이 밑에 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뚝뚝 떨어져서 전체적인 장법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한자가 없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는 게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이는 책을 만들 때 일반적인 간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 사이를 조금 더 띄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는 뭐 조금씩 띄우되 여기에 요 동그란 점이 찍힌 데는 띄어쓰기를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씩 띄어 쓰는 것도 고문에서는 연결해서 쓰지만 현대문에서는 조금 띄어 쓰는 것도 전체적인 장법상 비교적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체를 한번 몇 편 써 나갈 텐데 한글 고체의 공부에는 이 한글 고체 중에서도 좋은 문장이 많아요. 이거는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닌 일세죠. 이 굉장히 문장도 좋고 해서 요 두 개를 일단 제가 고문 자형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로 해서 시작을 하고 이어서 현대문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참고하셔서 감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요 앞에 있죠. 뿌리 깊은 난간 요까지 하고 요건 대가 되는 것이지만은 한목 다섯긴 좀 많아서 요 반씩 끊어서 두 번씩 해서 제가 한번 써 내려가면서 이 내용은 용비어 첨가에 이 내용을 하되 글꼴이 조금 예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글꼴은 이 원인 청강지곡의 작고를 원칙으로 하되 글자의 높낮이는 용비어 첨가에 나오는 다소 글자의 폭은 일정하되 키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